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과학투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와 같은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인위생은 우리가 임상에서 보통 중환자실에서 좀 많이 이루어져요. 중환자실이나 혹은 요양병원이나 뭐 이제 개인 간호 요구도가 좀 높은 곳, 스스로 뭐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곳이라거나 그런 곳에서 이 개인위생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개인위생 중에서 우리 목욕의 종류별 적용에 따라서 간호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구강간호를 어떻게 하는지, 구강간호의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 등간호 절차에 따라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간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환자실에서 우리 백케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욕창 예방을 위해서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이제 등간호를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침상세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침상세발이 그러니까 머리를 감는 거예요. 침대에서 머리를 감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 샴푸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는데 물을 가지고 감을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뭐 제품이 워낙 잘 나와서 물이 필요 없는 린스, 뭐 노린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샴푸를 뿌려가지고 그냥 거품이 바로 나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감기고 드라이기로 말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회음부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회음부 간호도 소변줄, 그러니까 유치도뇨관을 꽂고 있는 대상자나 혹은 단순 도뇨만 하는 대상자도 회음 간호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개인위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각자의 방법으로 개인위생을 하죠. 쉽게 말하면은 아침에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잠들기 전에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식사 후에 즉시 양치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죠? 각자 이렇게 개인위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상에서는 대상자가 선호하는 개인위생 방법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매일매일 머리는 한 번씩 감으세요가 아니라 대상자가 원하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활동입니다. 이 개인위생을 수행할 때도 환자와의 라포, 어떠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머리를 막 감겨주고 간다. 혹은 막 내 몸을 빡빡 닦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대상자와 적절한 접촉을 통해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위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치료적 관계가 좋다 이러면은 환자가 물론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생간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이 개인위생이 어떤 거냐? 이 개인위생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 건강 상태를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행위를 개인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인위생을 하는 목적을 보면은 일단 청결이죠, 그죠?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피부 통합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증진시키고, 또 상쾌한 기분이, 그죠? 씻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수면도 유도해서 안위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ROM,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불결하게 되면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함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죠? 그리고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건강 상태도 분명히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안녕 상태도 좋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적절한 개인위생은 개인의 안위나 안전이나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개인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서도 개인위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문화적 배경이 다양합니다. 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만의 문화적 배경이 있고, 혹은 뭐 도시 사람, 시골 사람, 혹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 그죠? 뭐 그런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양치질을 되게 자주 한다 그러잖아요. 뭐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이렇게 다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전에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샤워를 또 자주 안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이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개인위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런 거죠. 위생용품, 뭐 샴푸나 뭐 바디워시나 이런 것들, 치약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따뜻한 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개인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리고 혹시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자주 씻고, 그죠? 조금만 땀이 나도 샤워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발달 단계의 끝에, 노년기에서는 기력이 없고 혼자 씻기 힘들어서 잘 못 씻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은 건강신념과 동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신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강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는지, 혹시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던 뭐 아침에 씻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면도를 매일매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다음은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다, 당뇨가 있다, 혹은 뭐 수술을 받았다, 사지절단이 되어 있는 그런 대상자다. 그런 경우에는, 그죠? 신체적 조건을 통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개인위생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디 이미지에 따라서, 보통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은, 이 사람이 개인위생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상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자의 개인위생 유지 방법을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위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얼리 모닝 케어, 이른 아침 간호. 일어났을 때, 일어나부터 그리고 식사하기 전까지 하는 간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소변기를 제공한다거나 뭐 세수를 한다거나 혹은 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모닝케어, 아침 식사 후에 제공되는 간호입니다. 목욕을 시킬 수도 있고, 그죠? 구강 간호는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식사하고 나서 뭐 씻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환의를 갈아입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후 간호,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이루어지는, 마찬가지로 뭐 소변기 제공하고 얼굴 씻고 구강 간호, 그 다음에 나이트 케어, 자기 전에 이루어지는 간호, 그 다음에는 필요시 간호, 그러니까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PRN을 제공하는 그런 간호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실금이 있는 대상자다 그러면은 실금이 있을 때마다 회음부 간호를 한다거나, 그죠? 땀이 날 때마다 환의를 갈아입혀 준다거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개인위생을 하려면 피부의 구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해부학 시간에, 생리학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이렇게 볼 거지만, 지금 간략하게 좀 보고 갈게요. 자, 피부는 표피, 에피더미스, 진피, 더미스 피하 조직, 서브큐, 이 조직 이렇게 보통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뭐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겉으로 보는 피부는 이렇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는 첫 번째로 우리 몸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피지의 향균 작용, 그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미생물의 침입을 방지를 하고, 또 소분 손실이나 물리적,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우리의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다양한 신경 종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촉각이나 통증, 온도, 압력, 압박감 이런 거 있죠. 그러한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땀을 증발시키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체온을 낮추고, 그리고 이모근 수축을 통해서 이제 열 방출을 최소화시켜서 체온을 조절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배설과 분비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피지를 분비하고, 그죠? 그리고 모발과 피부를 보호해주고, 노폐물을 배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타민 D도 합성하죠. 광합성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은 비타민 D를 생성을 한다. 이게 피부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발을 좀 보면은, 발도 우리가 이제 간호를 하게 되는데, 이 발은 특히나 감염이나 악취, 그리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발입니다. 특히나 이 발은 신체적, 또 정서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발에 통증이 있으면 보행 자세도 변하고, 그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근육을 긴장을 시킬 수 있고, 또 발이 불편하면 일단 신체적,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손톱, 발톱. 이 손발톱은 피부의 부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의 끝을 보호를 하고, 이 손발톱은 질병에 따라서 혹은 전신 상태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은 환자들은 곤봉형 손가락, 손끝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네, 그런 게 있고, 그죠? 또 수분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손톱이 갈라지고, 그죠?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강과 치아. 이 구강은 피부와 점막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입술, 그리고 안쪽 볼, 혀, 영구개,
경구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강 점막은 정상적으로는 분홍빛의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치아는 에나멜질, 상아질, 지수, 지은, 지근막, 시멘트질, 치조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뭐 치위생과도 아니고 치대도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연구치는 평생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여러분들 사랑니 많이 뽑아봤죠? 사랑니를 포함해서 32개입니다. 자, 그 다음은 모발. 이 모발의 성장과 분포와 유형은 일반적인 건강 상태의 지표가 됩니다. 그죠? 모발이 잘 자라는지, 너무 빨리 자라진 않는지, 너무 안 자라진 않는지, 그리고 탈모가 있진 않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건강 상태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뭐 신체적, 정신적 이런 스트레스, 또 노화, 감염, 그죠? 영양 이런 것들이 모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이 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특별한 뭐 간호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 우리가 눈 깜빡깜빡 하는 게 우리가 눈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죠? 하지만은 무의식 대상자나 혹은 또 눈 수술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또 눈에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간호가 필요합니다. 뭐 안약을 점적해 준다든지 안연고를 넣어 준다든지 이런 눈 간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귀는 뭐 굉장히 최소한의 위생을 필요로 하죠. 그죠? 뭐 보청기를 끼고 있는 대상자가 아닌 이상은 뭐 굳이 귀 간호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도 마찬가지로 그냥 휴지로 코를 풀어서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간호 과정을 좀 볼게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할 거죠, 그죠? 자, 먼저 사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간호력 사정을 합니다. 개인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을 할 거예요. 뭐 어떠한 질병이 있지 않는지, 혹은 뭐 신체적 손상이나 또 위생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개인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신체 사정을 할 겁니다. 뭐 어떤 발달 단계에 따라서 혹은 뭐 자가 간호 능력이 어떤지, 그리고 뭐 피부나 발, 손발톱, 구강, 모발, 눈, 귀, 코,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정을 할 겁니다. 먼저 이 피부를 사정을 해보면, 먼저 우리는 간단하게 눈과 그리고 시진 촉진을 통해서, 그죠? 눈과 이렇게 만져봄으로써 대상자의 뭐 피부색이라든지, 그죠? 뭐 질감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뭐 긴장도라든지 피부 온도는 어떤지, 그리고 건조한지 아니면 뭐 수분이 과다한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진 촉진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손상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피부 손상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뭐 감각이 저하되었다든지, 그죠? 혹은 순환이 부적절하다든지, 또 부동 상태에 있는 대상자들, 이러한 대상자들은 우리가 잘 사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대상자는 피부를 관찰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감각을 느끼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관찰하기 힘들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욕창이 있는 대상자, 부동이 있는 대상자, 그럼 피부를 전신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막 우리한테 쉽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 확인이 꼼꼼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관찰하기 힘들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데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위생 방법이 어떤지, 너무 목욕을 자주 한다든지, 그죠? 손위생을 너무 강박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뭐 고령에 있는 대상자, 그죠? 신생아는 어떤지, 그죠? 다 다르잖아요. 신생아의 피부는 굉장히 얇고, 그죠? 민감하고, 유아가 될수록 조금 단단해지고, 근데 위생 습관이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고, 사춘기는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여드름도 잘 생기고, 성인기는 이제 적절한 위생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죠? 크게 우리가 일반적인 성인은 걱정할 게 없지만, 특히나 뭐 노인 같은 경우는 수분도 줄어들고 건조하고 탄력도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도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감각 저하가 있거나 부동 대상자는 진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 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무게를 많이 지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뭐 엉덩이라든지 뭐 그 허리뼈 이런 데, 그죠? 발 뒤꿈치 이런 데는 특히나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가간호 능력이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균형감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근력, 조정 능력 이러한 것들을 잘 사정을 하고, 또 대상자의 시력, 그리고 혼자 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악력은 괜찮은지, RM은 어떤지, 혼자 앉을 수 있는지 설 수 있는지, 예, 이러한 자가간호 능력을 사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간호를 격려를 한다든지 또는 간호사가 보조를 해준다든지 혹은 침상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피부 문제들을 좀 보면은 피부 건조증, 그죠? 뭐 피부 벗겨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표피 감염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예. 왜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죠? 피부를 방어해주는, 몸을 방어해주는 1차적인 방어막이 표피잖아요. 그죠?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진다 이러면은 1차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가고요. 그죠? 그래서 수분 섭취, 그죠? 그리고 뭐 공기 중 수분이 충분하도록 가습기도 틀어주고, 보습 로션이나 크림 이런 거 발라줍니다. 그 다음 뭐 여드름 같은 것들, 그죠? 여드름은 특히나 뭐 화농성 이런 거는 호르몬 변화가 많은 10대 때, 그죠? 20대 초반에 많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뭐 유분이 많은 것을 피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그래서 자주 씻고, 그죠? 고지방 식이를 피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피부 발진, 뭐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됐다거나, 뭐 알러지 반응,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소양증 뭐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부위는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래서 뭐 또 긁지 않도록 하는 게 좋죠. 감염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에 맞는 스프레이나 로션이나 뭐 연고 같은 거 발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접촉성 피부염.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어떤 자극 물질이 있는지, 혹은 특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유발 요인들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홍반, 피부가 빨갛게 되는 거, 뭐 햇볕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그죠? 혹은 뭐 또 알러지 반응 때문에 피부가 빨개지는 거, 마찬가지로 긁지 않고, 그죠? 청결하게 하고 자극 요인들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찰가상,
표피가 살짝 벗겨진, 찰거상 잘 아시죠? 그죠? 표피가 조금 벗겨지는 거, 껍질 벗겨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껍질 벗겨진 곳 2차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잘 씻고, 그죠? 필요할 때는 연고를 발라주고. 그 다음 이 피부 손상 위험 요인들을 좀 보면은 부동, 그죠? 부동, 가만히 있는 사람들 순환이 잘 안 돼요. 네,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잘 생깁니다. 또 체중이 부하가 많이 받는 부위, 뭐 발 뒤꿈치, 뭐 엉덩이 뼈 뒤쪽, 뭐 이런데 등 이런데 적절하게 순환을 시켜주고 그죠? 체위 변경을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감각이 저하되는 대상자들, 예, 마비가 있다거나 순환장애가 있다거나 신경손상이 있다거나 이런 대상자들은 뭐 뜨겁고 차가운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잘 보호해주고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또 혈관 기능 부전, 그러니까 뭐 조직으로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영양분도 잘 보내주고 산소도 잘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특히나 말초 조직, 말초 그러니까 손끝, 발끝 이런데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돼서 이제 감염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들은 말초에 있는 이 혈관들이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말초 혈관에 있는 손끝, 발끝이 감염이 잘 옵니다. 그 다음에 영양과 소금 공급이 어떤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적절하게 분비와 배설이 되고 있는지. 근데 이것도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특히나 땀이나 소변, 그죠? 실금이 있는 대상자들. 그 실금이 있는 주변은 잘 습해지고, 그죠? 그럼 감염도 잘 오고, 또 뭐 겨드랑이 이런데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외부에 어떤 우리가 장치나 이런 게 있는지, 뭐 석고붕대라든지 억제대라든지 뭐 드레싱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